안녕하세요. 이번에 2022년 이태원 클래스 2학기 시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배워볼과 진행을 맡게 된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면서 동료들과 벼랑에 선 사람들이라는 취재 르포 책을 낸 적이 있었고요. 이후에 미디어 교육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고 그 결과 이제 이런 내용들 미디어 리터러시 누구니 넌이라는 온라인 출판을 퍼블리를 통해 이제 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시민사회에 또 소비자, 시청자, 또 제작자, 생산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기존에 제가 공부했던 저널리즘, 또 언론사 경험, 그리고 교육학이라는 그런 분야들을 좀 접목해서 여러 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직접 번역을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 미디어 이용에 관한 그런 해외 사례를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쉽게 따라하는 팩트체크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냈는데요. 중고등학생들 또 학부모 교사들 또 일반 시민들께서 요새 가짜뉴스 관련된 궁금증 많이 이야기하실 텐데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디어 특히 그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거든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기를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런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강의는요, 어떻게 해야 미디어에 속지 않고 더 똑똑하게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태원 클래스는 부담 없이 교양 차원에서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또 사례를 찾아보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기존에 강의했던 자료들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강의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단어 자체는 좀 어려운 영어이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판별하고 또 활용하고 제작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에서만 이야기하는 개념은 아니고 이 정도의 접근을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자 혹은 학자들의 그런 그 합의가 있었고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필요한 생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고 있지만 이 안에서 돌아가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가 받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편이잖아요. 이런 그런 환경이 내 생활과 또 나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소비하지만 또 만들기도 해요. 요새 너무 쉬워졌죠. 카메라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또 녹음기, 또 타자기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은 컴퓨터를 들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단순히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업무를 보기도 하고 또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요. 유튜브 채널로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아마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높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태원 클래스가 뭐 너무 지루한 강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이제 교양이기도 하고 이제 워크숍이기도 한데요. 기존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제 어떤 미디어를 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기관들이 운영했었던 그런 그 프로그램에 접목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 용어들을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요.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제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문해력이라는 단어들도 많이 보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그런 문해력에다가 미디어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컨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는 질문들을 미국에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지? 또 이 메시지는 왜 만들었지? 이 메시지에서 무엇이 빠져 있고 또 이 메시지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해석할까? 이 메시지로 누가 이득을 보고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소비자로서 또 만들면서 제작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라는 컨텐츠가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례를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사례는 핀란드의 우리로 치면 광화문 광장 정도에 있는 아주 커다란 전광판인데 여기는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높은 국가거든요. 이 헬싱키라는 도시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정상회담을 하던 그날에 이런 광고를 아주 비판적으로 블랙 유머 차원에서 당신들을 이제 우리는 비꼬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강국이잖아요. 그 양대국에서 각 국에 있던 본인들의 나라에 있던 여러 언론 자유 혹은 또 가짜 뉴스에 대한 좀 무분별한 그런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비꼬는 차원에서 이런 광고를 언론사에서 이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전광판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언론 자유 침해와 관련된 그런 기사 제목을 영어와 러시아어로 표기했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런 자료들은 모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활용을 해서 대체 러시아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언론 자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좋은 어떤 정보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권리들이 이제 시민 혹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런 시민의 권리는 또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고민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란 나라에서는 우리는 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조금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살고 있죠. 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고 또 어떻게 이게 나의 아주 건강한 삶과 또 세계 평화 혹은 공동체의 평화, 안정, 민주주의, 또 경제 활동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경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우리는 광고를 보고 있지만 광고를 비판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아주 익숙하진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광고들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누구를 대상으로 삼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던 그런 교육이 미디어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그게 영국에서 시작된 그런 영화 혹은 광고 교육의 이제 시작이었고요. 국내에서도 아마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이제 미디어는 단순히 컨텐츠는 아닙니다. 그 미디어는 사실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여러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굵직한 키워드들만 이제 기존에 계속 소개를 해왔는데 계속 추가 중입니다. 예를 들면 사건으로는 세월호와 국정농단, 미투, 비밀대화방, 성착취 비밀대화방이죠. 그리고 코로나, 또 조국 보도 사건과 같은 큰 사건들이 미디어에서 일어났고요. 매체의 신뢰도가 추락했죠.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제 디지털 혹은 원격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그만큼 또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도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제 6월 지금 이 강의가 아마 시작될 쯤에는 지방선거가 끝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6일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배워볼 과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불평등 문제나 다양성 문제들도 이번 강의에 기본적으로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미디어의 편차, 그리고 미디어가 다루고 있는 또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양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수시로 갖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인데요. 예를 들면 MBC 보도였죠. 기억하기로는 지난 올림픽 때, 이제 도쿄 올림픽 때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면서 이제 국내 이제 MBC라는 방송사에서 사실 유수의 언론사죠. 이제 언론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체르노빌 원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개하기에 적절한 컨텐츠는 아니었겠죠. 노르웨이는 연어를 소개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접근 방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디어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런 컨텐츠의 생산 구조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주 가까이 있는 이태원 클래스를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지역에 있는 분들만 보시진 않겠지만 용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어떤 지역 매체에 보도가 된다고 할 때 그 구조들은 어떤 것인지를 시민으로서 잘 알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정보들을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1993년에는 종이신문을 매일 이렇게 일주일간 거의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87%나 됐는데 2020년에는 10%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문이나 또 오후 9시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지는 않잖아요. 대신 온라인으로 포털 사이트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가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제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사인 기사에서 이제 다뤘듯이 여러 이렇게 매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매체들의 성격이나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은 매체들을 모두 일일이 보기는 어렵더라도 새롭게 이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지를 좀 이제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 강의를 혹시나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좀 뭐 자녀를 둔 분들이 들으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아마 다른 세계들을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20, 30대가 소비하는 미디어라는 것은 그냥 기존에 이야기하는 8시 뉴스, 9시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예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특히 이제 시사교양이나 이런 정보들을 얻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미디어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만든 메시지라는 거거든요. 왜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따져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피식대학이라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굉장히 뉴스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봤더니 이 중에서 대부분은 피식대학이라는 채널을 알고 있지만 이 컨텐츠가 실제 뉴스 리포트라고 착각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 우리는 조금 더 좀 민감하게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노력들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을 또 해봐야 될 거고요. 핀란드에서 진행하는 팩트체크 수업 같은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선거철에 여러 가지 허위 정보들이 이제 오가기도 할 테고 또 국가 안보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음모론이나 허위 정보들이 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그런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는 사례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핀란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거 후보자를 검증을 할 때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해서 직접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고 이걸 공동체 라디오에 또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알리는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미디어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또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거예요. 참여의 측면에서 나의 입장, 어떤 현안에 대한 나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게 뭐 정치적 현안이든 경제적인 현안이든 이 내용을 내가 독자로서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와 비슷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구조를 좀 잘 파악하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은 이제 저희가 몇 강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강의로 진행을 할 텐데 우선 세 강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첫 시간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21세기 생존 기술로 접근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언론을 되게 믿지 못하는데 그러면 대체 뭘 읽고 있는지 이걸 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변화가 홍대 지하철역에
2호선 홍대역인데요. 지하철역이 미친 영향. 이거는 약간 이제 좀 궁금증을 이제 내기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텐데요. 이제 이런 특히 우리 문화나 생활에 미친 영향들, 내 취미 생활에 미친 영향 같은 것들도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차차 재미있는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겠습니다. 토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토론과 또 읽기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병행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 시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배워볼 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